현재까지 강의한 것들을 한 화면에 모아서 배치를 해봤는데요. 아직 몇 개의 재질이 적용이 안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웨더링이라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웨더링은 원래 풍화작용이라는 뜻인데요. 보통 CG에서는 좀 오랫동안 사용해서 다른 효과 이런 것들을 웨더링 작업이라고 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해골 모델링과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예전에 했던 나무를 이용해서 웨더링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현재 수업에 필요 없는 내용들을 좀 지우고 진행을 해 볼게요. 메탈, 램프, 에메랄, 스컬은 지금 필요하고요. 파이어우드도 좀 이따 사용할 거고, 풀, 화분, 스톤 얘네들 일단 지우고 먼저 해골을 좀 해볼게요. 나머지는 잠시 가려두고 파이어우드 가려둘게요. 자, 해골의 받침대도 일단은 가려둘게요. 해골이 어디 갔지? 스컬. 네. 받침대 상자네요. 네, 상자를 가려두고 카메라를 하나를 복제해서 자, 현재 있는 이 카메라를 타깃까지 해서 하나를 복제해서 하나는 유지를 해두고 이 새로운 카메라를 움직여서 해골에 포커싱을 시켜 볼게요. 좀 가까이 다가가서 타깃을 옮기면 되겠죠. 타깃을 해골 쪽으로 이렇게 옮겨 볼게요. 높이도 좀 맞춰주고 자, 이렇게 해서 해골이 좀 잘 보이게 했는데 여기 보이는 해골은 그 포토그래머트리 모델링이라는 방법으로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제가 모델링을 한번 해본 건데요. 이 방법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강의에서 한번 다루어 볼게요. 자, 카메라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조작은 안 할 거니까 화면에서 안 보이도록 해두고 자, 이렇게 생긴 모델인데요. 이 해골에 일단은 기본적인 재질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사용하지 않는 재질을 먼저 삭제하고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대부분의 재질은 옥테인, 글로시로 표현할 수가 있죠. 글로시를 집어넣어서 재질을 하나 넣고 그리고 옥테인 노드 에디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골에 좀 기본적인 색상을 먼저 줘 볼게요. RGB 스펙트럼 이용하면 무난하겠죠. 텍스처가 있으면 더 좋겠는데 텍스처가 없이도 어느 정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RGB 스펙트럼을 디퓨저에 연결해서 RGB 스펙트럼에 어떤 컬러를 넣게 되면 그 색깔의 해골이 이렇게 연출이 되는데요. 자, 해골은 어떤 색일까? 푸른색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약간 베이지 풍일 텐데요. HSV로 한번 해볼게요. 세츄레이션이 너무 강하지 않고 밝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 자, 해골의 그 보존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일단은 기본적인 재질을 넣어 볼게요. 세츄레이션을 많이 줄여서 약간 아이보리 톤 느낌을 해서 밝기를 이렇게 적절하게 해 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더트를 이용해서
좀 어두운 부분에도 효과를 주고요. 또 더트를 반전시켜서 밝은 부분에도 효과를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재질을 하나 더 만들어서 믹스 머티리얼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믹스 머티리얼을 사용하도록 해볼게요. 자, 믹스 하나를 꺼내서 현재 있는 이 재질을 그대로 컨트롤 드래그해서 복제를 하고, 자, 여기는 색깔을 전혀 다른 색을 줘 볼게요. 그래야 좀 표가 나니까. 이렇게. 자, 이 두 재질을 섞을 건데요. 이렇게 섞으면 되겠죠. 자, 재질을 섞어서 이 섞은 재질을, 이 믹스 머티리얼을 여기에다 적용을 해줘야만 표가 나올 테고요. 현재 이 믹스 머티리얼은 뭐 당연히 50%로 섞여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어마운트 0.5로 되어 있죠. 이게 왼쪽으로 가면 뭐 아래쪽 게 나오고요. 왜냐하면 현재 머티리얼 1번이 없어진다는 뜻이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머티리얼 1번이 많이 적용된다는 얘기니까 푸른색 계열이 나오겠죠. 자, 역시 뭐 처음처럼 그냥 0.5로 세팅을 해두고요. 여기에 어마운트에다가 어떤 특별한 값을 넣어서 표현을, 디테일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너레이터에 보면 dirt라고 있는데요. 뭐 지저분한 이런 뜻이죠. 자, dirt를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어마운트에다가. 자, 현재는 dirt에 어떤 값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dirt에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dirt는 원래 그 목적이 여기 보면 normal space라고 되어 있죠. bias coordination space에서 normal space. normal은 각각의 폴리곤이 바라보는 그 수직면을 normal이라고 하죠. 그 수직면들을 체크를 해서 그 수직면들이 오목한 부분, 그러니까 이 메쉬에서 오목한 부분에 어떤 값을 주는 건데요. 자, 얘가 솔로, 지금 오목한 부분들, 여기 하얀색 부분이 살짝 보이죠. 자, 솔로로 해서 레이디어스, 그 각각의 엣지들이 뭐 홈이라고 생각하거나 엣지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거기로부터 얼마만큼의 범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건데요. 뭐 15 줘볼게요. 자,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모델링에서 그러니까 많이 노출된 부분, 밖을 향하는 부분에 1번 재질이 들어가고요. 모델링에서 수축된 부분, 그러니까 움푹하고 어두운 곳이 2번 재질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멀을 해제해서 전체를 한번 볼게요. 현재는 그 글로시 재질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질반질한 느낌이 나는데요. 글로시를 좀 죽여놓고 한번 볼게요. 플롯을 하나 만들어서 각각의 러프니스에다가 집어넣으면 글로시가 좀 줄어들겠죠. 자, 그랬더니 그 지나친 광택들이 많이 사라졌고요. 만약에 이 값이 러프니스에는 큰 값이 들어갈수록 광택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커지게 되면은 마치 디퓨저 같은 그런 느낌의 재질이 될 거예요. 이 값이 작아지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반질반질한 재질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값을 좀 많이 줘서 디퓨저 비슷하게 세팅을 해놓고 믹스 머티리얼에 더트 노드를 추가해서 이 디테일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더트를 집어넣고요. 레이디어스를 많이 줬더니 그 엣지로부터 퍼져나가는 값이 커져서 저렇게 됐는데, 얘를 다시 한번 줄여 볼게요. 3.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 잇몸 주변을 보면
볼록한 부분은 흰색, 오목한 부분은 볼록한 부분은 1번 머티리얼, 오목한 부분은 2번 머티리얼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원리입니다. 다시 아까처럼 아까 15였는데요. 한 10 정도 줘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영역이 확장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 1번 재질에 지금 푸른색이 아니고 1번, 2번 재질 한번 바꿔볼까요? 왜냐하면 이 2번 재질이 훨씬 더 해골 원래의 색깔을 닮았기 때문에 얘가 밝은 쪽을 차지하도록 1번, 2번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꿨는데 2번 재질이 거의 안 보이네요. 자, 그럴 때는 이 노멀을 뒤집어서 계산을 시켜 볼게요. invert normal.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약간의 푸른색 기운이 보이고 있고요. 자,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1번, 2번을 실제 위치를 바꿔놔 볼게요. 그래 안 헷갈리죠? 1번이 위쪽에 2번이 아래쪽에 오도록 배치를 했고요. 원래 계산했던 더트에서 인버터 노멀을 해서 볼록과 오목을 서로 뒤집은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색이 강하게 표현되진 않아요. 껐다 켰다 비교해 볼게요. 끄면 이렇게 거의 1번 재질만 보이죠. 켜면 이제 2번 재질이 보이는데 좀 약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더트에 강도를 올려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스트렝스 부분이 바로 그 강도를 뜻하는 건데 현재 값이 1인데 15 줘볼게요. 자, 최대값이 10이네요. 10밖에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2번 재질이 저런 부분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레이디어스는 더 올릴 수 있을 거예요. 30. 자,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아주 넓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10 정도로 줄여줬고, 지금 여기 보이는 부분들, 아주 모서리의 경계가 심한 부분들만 선택된 것을 캐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마 부분은 노말이 아주 바깥쪽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그 형태의 변화가 좀 일정하죠. 완만한 상황인 거에 비해서 지금 여기 눈 주변, 그 다음에 코뼈 주변, 턱뼈 주변, 그 다음에 여기 그 귀 쪽으로 가는 이 뼈들, 얘네들은 아주 뾰족한 날카로운 경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날카로운 부분에 이렇게 서로 다른 재질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저 날카로운 부분을 좀 살려 볼게요. 현재 우리는 얘네들도 정상화 시킬게요. 이렇게. 자, 현재 우리는 날카로운 부분에 이런 푸른색 재질을 줬는데요. 이 재질을 약간 붉은색 쪽으로 바꿔 볼게요. 어울릴 만하게 세츄레이션 좀 줄여주고 라이트니스도 약간 초록색 기운을 줘볼까요? 어울리진 않네요. 차라리 이쪽이 더 어울리는 상황이네요. 약간 호러스럽게 이 정도. 현재 약간 보랏빛 기운이 있는 붉은색을 해서 이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했더니 마치 죽은 지 얼마 안 된 해골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푸른색 계열을 해주면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번에는 색 대비를 좀 많이 해줘 볼게요. 그러니까 약간 오래된 해골 느낌을 만들어 볼게요. 오래된 해골은 이렇게 밝은 색이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색 자체를 많이 다운 시켜 볼게요. 약간 때 묻은 해골 같은. 자, 기본 색이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어마운트의 다른 값이
없다면, 그리고 이것이 50대 50이 아니고, 자, 이렇게 되면 2번 재질만 가득 보이고, 이렇게 되면 1번 재질만 보이는 상황이죠. 자, 1번 재질만 미리 보기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꽤 좀 시간이 지난 듯한 느낌인데, 여기에다가 이런 모서리가 좀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이런 완만한 모서리가 아니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부분에 어떤 다른 재질을 주려면 이때 더터 노드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그 부분이 좀 밝은 색이 적용이 돼서 저렇게 되죠. 좀 강한 차이를 주려면 색감을 좀 찍혀주면 되겠죠. 약간 독에 빠진 듯한, 그 독성이 있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되었네요. 도트에서 이 값을 좀 줄여주면 그런 게 더 잘 표현이 되겠네요. 스트렝스도 좀 강하니까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뭐 산성 물질에 많이 영향을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의 해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두 재질을 섞어서 그 섞는 방법을 더터라는 노드를 사용해서 이 모델링의 날카로운 엣지 부분을 디텍트하는 노드거든요. 찾아내는 노드라서 완만한 면은 A라는 재질을, 이 모서리가 날카로운 면은 B라는 재질을 이렇게 섞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나무나 금속 같은 표현을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색깔이 마음에 안 드니 조금만 좀 바꿔놓고 넘어갈게요. 자, 이 정도로 바꿔놓고 넘어갈게요. 네, 됐습니다. 일단은 저장을 한번 하고요. 파일, 세이버, 인크리멘탈. 이번에는 해골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나무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번엔 스컬을 안 보이게 하고 나무, 파이어우드죠. 장작이죠. 장작. 파이어우드를 열어서 카메라를 좀 수정을 하고요. 카메라 타깃이 파이어우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전에 이 장작을 가지고 했던 것은 기본 재질을, 나무 재질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이 짙은 부분에 골을 뭐 디스플레이스먼트나 이런 거를 가지고 추가해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조금 더 디테일을 높이는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영상을 한번 끊고 진행하는 게 좀 편하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